자, 백지 테스트 1번, 백지 테스트. 네, 백지 테스트 1번, 2번은 맞죠. 다음 두 문제가 주말 테스트에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일반형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작성하시오 해서 틀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틀까지도 전부 다 작성해 주셔야 할 거예요. 이랬을 때 개수를 어떻게 주는지는 상관없지만 기역, 니은, 디귿으로 줘도 되지만 우리 관례를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줬어요. 그래서 늦었으니까 늦은 만큼 일을 해야지. 일치할 조건 규리야. 와, 좋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드르륵 드르륵 같으면 기울기가 같고 드르륵 드르륵 같으면 y절편이 같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맞는데 쓸 땐 그렇게 쓰면 틀릴 겁니다. 우리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능력이니까. 자, 근데 이때 분모에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단 A1, B1, C1 곱한 게 0이면 안 되고요. 이거 안 쓰면 분명히 틀렸다고 하실 겁니다.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예요. 반드시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민찬아, 두 직선이 병행할 때는 A2분의 A1은 B2분의 B1은 C2분의 C1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끄트머리만 바꾼다. 왜요? 앞부분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소리고 뒷부분은 y절편이 같다라는 소리니까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날 거면 기울기가 다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다를 때인 A2분의 A1이 B2분의 B1과 다르다라고 했고요. 수직 조건은 사실 위치 관계는 아니에요. 위치 관계는 수직으로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뭐. 그런데 요거를 알아두는 편에서 긁어 갯벌에서 바지락을 긁듯이 긁어 그리고 더해. 그게 0이면 돼. 저거 A 프라임이라 써도 돼요? 다른 네, 다 뭐 A랑 A 프라임을 써 상관없고 다 상관없죠.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틀대로 쓰면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저 문제에 절대 식도 안 줘요. 절대 안 주죠. 일반형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작성하세요라고 나올 겁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쭉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직선 두 개 단 하나 그리고 경우 4개 이렇게 해서 직선 두 개 단 하나 경우 4개 해서 작성하시면 돼.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증명하세요 아니죠? 쓰세요죠. 쓰시면 돼. 이거 증명 교육과정상에서도 굳이 안 다룬다 그랬죠? 복잡 문자 파트 나와서. 그래서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그림은 그려주셔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려주셔야 돼. 그래서 x축, y축, 자 x, y 다 쓰세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 안 그러면 틀려. 원점, 그리고 직선 아무거나 그으시고 이름 붙이고 점 P 잡고 그으시고 일부러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수직까지도 적어주셔야지 이게 거리가 되겠지. 최단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D는 루트 개수 제곱분의 루트 개수의 제곱분의 야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려버리면 나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이제 이러면은 벌써 16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6점이 들어왔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 문제들과 유제들이 나올 법한 친구들인데 얘네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다룰 시간은 오늘 없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확인해서 들어가길 바래요. 아마 출제되면 여기서 7~80% 나올 겁니다. 100억을 걸라 그러면은 못 갈 거 없고 500원만 걸게. 그래서 이 정도는 갈 것 같고요. 나오면 연습 문제 이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연습 문제는 같이 가면서 우리 리마인드 하고 가려고요. 네. 이해되시겠죠?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돼요? 단 조건 빠뜨리면 안 돼. 직선을 된
난 부탁해. 자, 그럼 연습 문제 17-14랑 17-16하고 우리 오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주말 테스트가 있어도 원은 나가야 됩니다. 벌써 1월 신년이 된 지 2주가 됐어요. 우리의 방학도 이제 6주가 남았습니다. 연습 문제 17-14예요. 저번에 우리가 홀수법만 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까지가 선별 문제로 나와 있어서 조금 우려가 돼서 주태에서 한번 잡아보고 가면은 정삼각형이 하나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일단 할게요. 얘를 4,3이라고 하자. A가 4,3인데요. 여기 BC가 이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요. 이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즉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지금 요런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이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거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거 피곤해. 피곤해. 그분을 닮았네요. 그 배우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이름 기억 안 나. 내가 생각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걸 다 아는 배우인데. 왜 공유밖에 생각이 안 나지?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특수한 직각삼각형이 2대 1대 루트 3짜리 60도 삼각형이랑 1대 1대 루트 2라는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때 지금 문제 푸는데 도움되는 거는 이거예요. 선생님 얘는 뭔데요? 원래는 잘됐다. 원래 이런 정삼각형을 반갈죽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얘는 이런 정사각형을 반갈죽해서 나온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저런 상태니까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h를 구할 수 있다면 자 h가 지금 루트 3인 거거든요. 비율상. 그럼 h를 루트 3으로 나눈 게 여기 1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될 거면 거기에 2배를 때려야 되니까 h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때려서 4,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사이 거리를 구해주시면 점직선은 일반형으로 한다. 자, 그러면 소윤아, 혹시 이거 점직선 불러줄 수 있겠어요? 뭐 분의? 루트 2분의 고마워요. 그리고 음. 6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루트 2분의 일단 6이라고 쓸게요. 근데 여기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루트 6분의 6 곱하기 2인데 루트 6 약분하면 루트 6 되죠. 그래서 2루트 6이라고 그냥 쓸게요. 요런 식으로 풀면 되는 심플한 문제입니다. 요게 14번인 것 같아요. 요거는 한 번에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한 번에 풀 수 있는 시간 드릴게. 그리고 16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실수가 있어요. 이때 소름. ax 더하기 by가 1, ax 더하기 by가 3을 만족한대요.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직선의 앞부분이 같으면 일단 기울기 같은 거 보장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차피 평행할 거라는 거는 눈치챌 수 있죠. 일치하면 문제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고요. 내가 일반형을 때리면 이렇게 되고요. 일반형 때리면 이렇게 되는데 저번에 내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꼬랑지에서 꼬랑지 뺀 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거? 없군요. 그러면 정석대로 갈게요. 얘를 공식화 시킬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공식화 시키지 맙시다.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1번 직선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1은 0. 2번 직선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3은 0. 그럼 적당히 아무런 점 하나만 잡을게요. 적당히 아무런 점 하나 잡고 내릴 건데 그러면 x에다 1번 직선에다가 x좌표에 0을 넣을게요. 그게 가장 간단하겠죠? 그 y는 b분의 1이 되니까요. 0, b분의 1을 하나 잡고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요 거리가 결국 d가 되는 거여서 0, b분의 1과 2번 사이의 거리를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민찬아 0, b분의 1과 2번 사이 거리 좀 내주세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네. 절대값 마이너스 네, 1 빼기 3이 나오셨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넣으면 2가 되고요. 여기는 그냥 2가 되니까 거리는 1일 것입니다. 안 어렵죠? 할만하시죠? 규리 눈빛이 의문이 풀리지 않은 눈빛이요. 풀렸어. 명탐정 코난처럼 해결이 됐어.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선별 문항이었거든요. 자, 1170번을 좀 볼게요. 세 점이 이렇게 있나봐요. RPM 1070번이에요. 1070번이에요. 세 점이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너스 1, 1, 하나는 5, 마이너스 1, 하나는 5, 마이너스 1, 하나는 4, 3이네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의 한 점 P, AB의 한 점 P에 대하여 APC와 PBC의 아하 한 점 P에 대해서 APC의 넓이랑 PBC의 넓이가 2대 1이 돼야 된대요. 2대 1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2대 1로 잘린다는 말은 C를 저쪽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평행한 이런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은 어디서든 높이가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삼각형 APC랑 삼각형 PBC는 평행한 두 직선 그은 다음에 이렇게 찍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가 같아요. 무조건. 영어로 뭐지? unconditional? 아닌데? 무조건 뭐예요? 확실히? definitely 같아요. You know? 그러면 여기가 2대 1로 쪼개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이가 같을 땐 밑변의 길이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다라고 우리는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각형 AP 대 PB는 2대 1이고요. 넓이 비를 길이 비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칸수 계산해서 내분점 구할 수 있겠다. 자, 보시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갔거든요. 5까지 6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둘 늘어나면은 p의 좌표는 3,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y좌표가 2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2. 그러면 한 칸은 마이너스 3분의 2, 두 칸은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4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 두 직선 간의 방정식을 구하시면은 바로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저 넓이 비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 비를 길이 비율로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73번으로 갈게요. 73번은 또 무슨 문제냐. 아이고, 정점의 방정식 이야기 나왔다. 원에서도 중요하니까 요거 다루면 하지. 정점의 방정식 이야기 나왔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더하기 k의, 그래서 숙제를, 그러니까 늦으시면은 이게 안 좋아. 당신들 질문 반영이 안 돼. 내가 본인은 늦은 사람들 때문에 다시 채점하고 다시 반영시켜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늦지 않게 오세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거 아는데 늦지 않게 와. 자, 요런 정점의 방정식이 있어요. 바깥에 하나, k 곱하기 안쪽에 하나니까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즉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정점의 방정식입니다. 이랬을 때 기억번은 맞겠네요. 기억번은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되고요. 교점을 지난다고 하니까 기억번 참. 자, k가 2일 때 직선의 기울기는 0이다. 대입해보면은 y가 사라지네요. y가 사라지거든요. 여기 k에다가 2 대입해보면은 6x, x니까 7x고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2y니까 0이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 돼서 x는 마이너스 7분의 1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선이에요. x는 마이너스 7분의 1 지점에서. 이거는 기울기가 0이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어요.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잖아요. 방금 찾았잖아.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게 73번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서의 질문은 원만 끝나고 하죠. 원만 끝나고 하죠. 자, 오늘 해야 될 것 조금 나열해 볼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야 되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면은 당연히 원과 접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했으니까 우리 행성 그림 5개 그리는 원과 원의 방정식을,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정점의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 하나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자취 문제들 조금 봐야 되고요. 요렇게 4가지 툴을 오늘 끝내는 게 나의 목표, aim, my aim. 그래서 오늘 원과 직선부터 갈 겁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오늘 4가지 중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직선을 긋는데 위치 관계라는 건 교점의 개수랑, 그러니까 만나는 걸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로 따지거든요. 이랬을 때 위치 관계 따져보면 안 만나는 직선 하나 있고요. 내가 얘를 이거 있잖아요. 전자칠판이면은 이거 쓱 긁으면 이거 활성화돼가지고 옮길 수 있잖아요. 얘를 쭉 그대로 옮겨. 그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접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슉 올려.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얘를 또 올리면은 선생님 그러다가 또 접하고 또 넘어가겠지. 그 해봤자 이 위치관계 세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1번, 2번, 3번으로 그 넘버링을 줄게요. 그 여기서 가장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 중요해? 2번이 중요한 것 같아, 나도. 뭐 1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1번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 관찰할 때에는 경계를 보시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얘가 지금 딱 위치관계를 변화시키는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번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를 원에 접하고 있다 해서 무슨 선이라고 부를까? 훌륭해. 개훌륭. 여러분들 훌륭함. 그래서 접선을 기준으로 원이랑 가까이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접선을 기준으로 원보다 멀리 있으면 한 점에서 안 만날 거예요. 요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뺄 수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스탠다드를 알려드릴게요. 뭐 판별식도 있다고 하고 하지만 여기 원의 중심을 내가 원의 중심을 3,-4라 그럴게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5. 자, 이럴 때 지금 내가 그리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얘라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내려요. 거리 내릴 때 저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죠. 그거를 내가 D라고 할게요. D. 그 접선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2√5랑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한 거거든요.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반지름은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야. 근데 직선도 중심으로부터 2√5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걔네가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직선 이렇게 가다가 슉 하면서 가겠지. 반지름만큼 직선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거리가 2√5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직선이 너무 멀리 있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보다도 훨씬 멀리 있어. 그러면 아예 안 만나겠죠. 그러다가 반지름보다 중심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너무 멀리 있느냐 너무 가까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반지름입니다. 기하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을 내가 x-2y 더하기 a라고 줬어요. a는 0이요. a 값이 움직이면 기울기는 바뀌지 않은데 y 절편만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a 값을 컨트롤하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접하는 상황을 구할 거예요. 접선에 a가 언제 접할 때를 구할 거예요. 귤이 눈빛이 쓰러지고 있었어. 그럼 지금 원의 중심이 3,-4기 때문에 귤이야. 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좀 내줄래요? D는 √5분의 절대값. 네, 절대값을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루트 5분의 절대값 a 더하기 11이거든요. 이게 이 루트 5와 같다면, 이 d가 이 루트 5와 같다면 무슨 소리예요? 누가 이렇게 그 약간 잠자는 소리 나지 않아요? 얘 소리 아니에요? 아니야. 나 저기네.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무서운 소리가 들려. 자, 들어가 보자. 계속해 보자. D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D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 루트 딱 반지름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한 점에서만 만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벽이 숨 쉬는 것 같아요. 절대값이 요게 이 루트 5를 만족하게 되면은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절대값 a 더하기 11이 10이 되니까 소윤아 이거 어떻게 풀죠? 절대값 a 더하기 11은 10이다. 네. 고맙습니다. 얘가 10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10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1일 때가 각각 접선이 돼서요. 요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21일 때 아니에요? 땡큐!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이 경우일 때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1은 0일 때입니다. 선생님 왜 두 개 생겼죠? 왜 a 값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 생겼죠? 하면은 a 값이 낮을 때는 이쪽 접선에서 생겼지만 a 값이 높을 때는 저쪽으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선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뭐가 같을 때? 기울기가 동일할 때 a 값을 탁탁탁탁 올려서 접선의 상황을 두 개 만들 수 있죠. 기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때는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21일 때였죠. 그럼 지금 내가 이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a 값의 범위를 구했어라면은 이거를 쓰시면 되거든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안쪽에서 통과하니까, 거리가 짧아서 안쪽에서 통과하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럼 지금 우리 D 구해놨어요. 반지름은 2루트 5예요. 민찬, D가 2루트 5보다 작다를 식으로 표현해 줄래요? 루트 5분의 네. 절대값 a 플러스 11이 네. 2루트 5보다 작다. 맞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루트 5를 곱하면 절대값 a 더하기 11은 10이다. 민찬, 이거 어떻게 풀죠? a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요. 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1초과 마이너스 1 미만일 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 상황을요, 내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요 문자로 둘게요.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모든 직선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d일 때 d가 r보다 크거나 d가 r이거나 d가 r보다 짧거나 셋 중 하나거든요. 큐리야, d와 r이 같으면 일단 원과 직선이 어떻게 돼요?
D와 R이 같으면 접하겠죠.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은 거니까. 근데 윤서야, 만약에 반지름이 R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지금 잘못 말했죠.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네, 맞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가 멀면은 안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다음 개념 문제 찍어볼까요? 이거 1번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스타일이잖아. 원장님 스타일. 근데 다 이해가 됐는데 네. x-2y 플러스 a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 예시예요. 예시. 이거 다 예시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은근슬쩍 기본 문제 18-6번을 더 한 겁니다. 은근슬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제 18-10번을 할 시간을 3분 드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유제 18-10번입니다. 중심과 반지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 원이 직선이랑 만나지 않는데요. 만나지 않아? 직선이 멀리 있어야 돼.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보다 멀리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세 가지 케이스, 디스턴스가 반지름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로 나눠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몇 가지 공식의 상황이 있어요. 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배울 거고요. 나중에 평행 이동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공식을 일반화해서 쓸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공식은 여러분들 중심의 좌표가 0,0인 원일 때 말이야. 중심이 0,0인 원이 있을 때 그거에 접하는 선은, 즉 접선을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중심이 반드시 0,0이어야 돼. 0,0에서 벗어나면 안 돼. 0점이 0,0이어야 돼. 아니면 공식을 쓸 수 없어. 그러면요, 위에 거를 써야 돼. 1번이 맞는 키, 2번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해보죠.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이고요. 원점 반지름이 몇이라고 할까? 4? 5라고 해야겠다. 자, 그러면 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일 거거든요. 이때 어쨌든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치면은 접선도 직선이잖아요. 직선은 기울기 아니면 한 점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고. 기울기와 한 점. 그러면 그거 둘 중에 하나를 가려놓겠지. 그래서 나머지 하나인 기울기를 알 때랑 한 점을 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공식을 구분할 수 있어. 자, 한 점을 할 때가 더 쉽고 기울기를 알 때가 조금 더 어려워. 근데 우리 기울기는 모멘텀의 약자 m을 쓰죠. m. 그럼 만약에 증명하진 않아요. 기울기를 안다 그랬으니까 직선의 방정, 그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될 거예요. 기울기를 줬다 했으니까. 그리고 뿔마 rr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mx 뿔마 rr m제곱 플러스 1. 선생님 왜 루트를 r이라고 읽으세요? 왜 루트를 r이라고 읽으세요? r이랑 생김새가 비슷해서요. 실제로 그래서 루트예요. 루트. 그래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 예시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 반지름이 5고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뿔마 rr. r이 지금 5니까. 그리고 m제곱 플러스 1하면은 4 더하기 1 해서 5. 여기까지 괜찮으실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큐리.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는요? 불러주시겠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r 루트 뿔마 뿔마 r 루트 r은 5예요 지금. 5
그렇지. 근데 선생님 왜 뿔마가 붙어요? 라고 말하면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울기가 같을 때 위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y절편이 뿔마로 붙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점을 알 때가 있어요.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을 알 때, 그때는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예시를 먼저 가는 게 좋아요. 이유는 묻지마. 이유는 안 알려줌. 수학엔 그런 게 제법 됨. 여기가 3,4라 그럴게요. 그럼 3,4 딱 원 위에 있죠. 원 위에 있죠. 원 위에 있죠. 원밖에 아니야. 원 위에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그은 접선은 이거거든요. 빨간색. 그럼 얘를 구하고 싶으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냥 xxyy. 그리고 거기다가 x에다가는 3을 하나 넣고요. y에다가는 4를 하나 대입하세요. 그럼 뭐가 돼요? 민찬아? 3x 플러스 4는 20.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쉽죠?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을 배우시면 증명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일단 그렇다고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가 딱딱 대입해서 끝내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쓰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같이 봐보면 기본 문제 18-4랑 기본 문제 18-5를 병렬 처리해서 볼게요. 기본 18-4랑 기본 18-5를 요 판에다가 그대로 가자. 자, 보면은 y는 x 플러스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의 교점이 있대요.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얘네들은 조금 내리죠. 뭐 이렇게만 살짝 경계를 둬서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뭐 가나봐요. y는 x 플러스 1. 그랬을 때 각각의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요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될 거거든요. 연립하면 되겠죠. y는 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2차 방정식 나오니까 좌표가 두 개 나오겠지. 그걸 구했다 칠게요. 구했다 치면은 3,4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원 위에 있는 점을 알아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알아요. 그리고 중심이 0,0이에요. 그럼 큐리야 위에 거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어떻겠어요? 3x 플러스 4y는 25. 네! 이렇게 나와요. 소윤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20. 그렇지. 쉽죠? 어려울 거 없죠? 다만 이거는 그 점이 원 위에 있어야 되고 중심이 0,0이어야 해요. 자, 그런데 기본 문제 18-5로 가면은 이런 상황이 나와서 자, 여기서 워딩을 뭐라고 했냐면 0,2를 지나고라고 했어요. 지나고 원 위에 있다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접하는 직선을 구하래요. 즉 0,2라는 점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접선 하면은 여기가 0,2거든요. 0,2가 원 위에 있어요? 원 밖에 있어요? 원 밖에 있죠? 원 밖에 있을 때는 그냥 공식을 못 쓰는 거야. 공식을 못 쓰면 1번으로 돌아가면 돼. 1번으로 돌아가면 돼. 그럼 선생님 0,2를 지나는 이 직선의 식을 어떻게 띄워요? 하면은 0,2는 나왔으니까 기울기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만 문자 처리하시면 돼. 자, 규리야. 기울기가 m이고 0,2를 지나는 직선 불러줄래요? y는 mx 플러스 라고 쓰시면 돼. 그리고 이거를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직선과 원의 중심인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반지름인 1과 같으면 그게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0,2가 원 위에 있을 수 있어요. 0,2가 원 위에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입을 해보면 알죠. 대입해봤더니 원 위에 있어요? 원 밖에 있어요? 네,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인 겁니다. 네, 원 위에 있는 점에서만 저 공식을 써야 돼. 중심이 0,0이면서 원 위에 있는 점일 때, 얘 접점일 때예요. 자, 그러면 요거 D를 구해볼게요. 그래, 민찬아, D 좀 구해줄래? 루트 네. 제곱 플러스 1은 2 절대값이. 네, 그게 2인 거죠, 그냥? 오케이. 그게 1과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D와 R이 같게 되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보면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선생님, 아까 전에 여기 절대값이었다고 할게요. 절대값이 남아있어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루트가 있어요. 제곱으로 절대값을 없앨 수 있죠. 제곱으로 루트도 없앨 수 있죠.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합시다. 선생님, 2는 절대값 아니잖아. 이러는데 여기 가끔 문자 m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곱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곱하셔야 돼요. 제곱. 하면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2는 m제곱 플러스 1. 그럼 m은 뿔마 1 해서 대입하면은 접선 두 개가 띡띡 하고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왜 두 개예요, 값이?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원은 본질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으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유제 18-7번과 유제 18-8번, 유제 18-9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예요.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입니다. 꼭 그림이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일식을 처음 들어볼 수 있죠. 일식 들어본 적 있어요? 개기일식, 해가 잡아먹혔다. 월식, 달이 잡아먹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끔 태양을 달이 이렇게 싹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일 때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걸 일식, 월식이라고 해요.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큰 원과 작은 원을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큰 원과 작은 원. 근데 우리 작은 원을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씩 밀어넣고 있는 거 보이세요? 밖에 있다가 살짝 밀어넣다가 조금 더 밀어넣다가 조금 더 밀었다가 아예 밀어넣었어요. 이때 우리 세 가지의 용어를 똑바로 하고 갑시다. 워딩을. 큰 원의 반지름을 내가 R1이라 할게요. R1. 얘는 R2.
두 가지 용어 벌써 했다. 그리고 중심거리, 중심과 중심을 이은 이 노란색 거리를 디스턴스, 중심거리라고 할게요. 괜찮으실까? 근데 R1과 R2는 색깔이 다르요. R1, R2 하면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도 결국엔 얘네들이거든요. 얘는 지금 원과 원이 안 만났다. 얘는 원과 원이 무슨 접했다? 왜 접했다? 그럼 얘는 이제 밖에서 만나니까 내 접했다. 이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얘네 둘은요 안 만나는데 얘는 그냥 싸워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고 얘는 집안에 있는데 둘이 안 보는 거죠. 문만 닫아놓고. 그래서 둘은 안 만난다. 이때 중요한 건 외접과 내접 조건일 텐데요. 자, 여기 내가 중심거리 이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지점이 R1, 이 지점이 R2가 되거든요. 어떤 관계가 성립했어요? 관계 안 보여요? 직선. 그 반지름 바위에 그렇지. D가 R1, R2이죠. R1 더하기 R2가 성립되고 있어요. 자, 밑에도 중요해요. 근데 밑에는 조금 어려워. 중심 거리를 찍어볼게요. 이게 중심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큰 반지름, 이게 작은 반지름이거든요. 무슨 뭐가 넘기죠? R2와 영재발굴단 R1 빼기 R2는 D가 되죠. 근데 이거 사실 내가 임의로 문자를 R1, R2로 준 거니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차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absolute value, 절대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일로 올 때 중심 사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 그럼 이때는 합보다 길겠죠. 이때는 합보다 길어. 이때가 중요해요. D가 합보다는 짧아. 근데 차이보다는 길어. 얘는 딱 차이야, D가. 얘는 D가 차이보다도 짧아.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이때 얘네 둘 사이에는 땡땡 접선이 생겨요. 무슨 접선이냐면 공통 접선이 하나 생겨요. 얘네 사이에도 공통 접선이 하나 생겨요. 공통 접선이 하나 생겨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시킬 수도 있겠죠. 자, 공통 접선이 생기니까 중심거리와 공통 접선은 서로 수직 관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의 점 찾아서 수직 조건 이용해서 초록색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런 다음에 접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치 관계까지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잠깐 생략하고 정리를 해보면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으면 규리야 뭐 한다고? 반지름의 합이랑 같으면? 그냥 기울기 위치 관계에서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으면 두 원은 뭐 하고 있어요? 접해 외접해요, 내접해요? 네. 민찬아, 내접은 언제 한다고? 저 안에서 만날 때 네, 중심거리가 뭐랑 같을 때요? 절대값 R1 아니요
원 마이너스 알트. 네. 이럴 때 내접해요. 즉 반지름의 차이가 중심거리일 때 내접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 있을 때 위에 게 큰 거, 아래 게 작은 거. 이럴 때 서로 다른 구정. 얘는 밖에서 만나고요. 얘는 안쪽에서 안 만나게 되겠어요. 밖에서 안 만나고요. 얘는 안쪽에서 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18-7번을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 두 원이 이렇게 있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하나 있고요. 하나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2가 있대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외접하는 거는 언제니? 라고 물었어요. 소윤아, 일단 밑에 거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2,2고 반지름은 루트 2인 것 같아요. 얘는 0,0의 반지름이 r이에요. 근데 외접할 거면 여러분들 외접할 거면 뭐가 뭐와 같아야 했죠? 민찬스? 저 반지름, 저 길이가 반지름. 중심거리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 중심거리가 반지름 둘이 합이요. 네,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민찬 중심거리 여기서 구해주실래요? 루트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네, 그래서 루트 8일 거예요. 네. 그리고 반지름의 합은 r 플러스 루트 2가 되거든요. 이것이 2루트 2잖아요. 아, r이 루트 2가 되면은 외접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이때 그 밑에 보면은 1번의 경우, 즉 외접할 때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거든요. r이 지금 루트 2였죠. 그래서 외접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지워도 돼. 얘네들은 지워도 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요렇게 x축, 요렇게 또는 y축. 지금 여기가 0,0이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망했다. 그래도 그냥 봐주세요.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2,2인데요. 이게 중심거리. 얘가 0,0, 얘가 2,2. 그랬을 때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는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초록색의 기울기를 규리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얘네들이 수직이거든요. 지금 1이요. 흰색이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이요. 네. 그러면 나 지금 초록색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0,0과 거리가 루트 2가 되면 됩니다. 루트 2.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2다를 이용하면 b가 확정이 되겠죠. 괜찮겠어요? 자, 소윤이가 요거 좀 불러줄래요? 요거 일반형으로 내가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0,0이라는 내죠. 굳이 여기서 내지 말고. 네. 네, 절대값 마이너스 b인데 그냥 b라고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반지름이랑 같아야 접하게 되는 거라서
b 절대값 b는 2가 되고 선생님 어떻게 b가 뿔마 2가 돼요? 외접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는 제껴야지. b가 음수가 되면 밑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거 구한 거죠. b가 마이너스 1은 이거 구한 거예요. 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제 18-11번을 지금 2분 드릴게요. 해주세요. 그 밑에 거예요. 답이 당연히 2개 나와야 돼요. 원과 원이 접해야 되거든요. 중심을 줬어요. 반지름만 안 줬어. 근데 걔가 외접할 수도 있고 내접할 수도 있으니까 답이 2개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노력이 가끔 배신할 수는 있어도 시간을 사용한 거는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곧 끝나니까. 조금만 더 갑시다. 자, 지금 요거는 그 출처가 기본 문제 18-8번이거든요. 자. 지금 18-3번에서 이런 문제를 냈어요. 두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줬어요. 두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줬는데 교점 하나, 교점 둘 이렇게 교점 있죠. 두 원의 교점과 다른 한 점을 줬어요. 아, 이거 그릴 수 있을까 내가? 1,1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 어떤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구해달래요. 아, 경화할 수 있을까? 경화할 수 있을까? 경화할 수 있을까? 이야! 망했네. 이 노란색 원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거 그건가 또 오, 지금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나 이거 정점 아이디어를 활용할 거거든요. 복잡한 건 밖에다가 간단한 건 안에다가 일반형이니까 마이너스 5 요렇게 쓰잖아요. 이런 정점의 방정식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면서 요 녀석이 0이 되는 지점을 K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게 되죠.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는 순간 K가 마이너스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이것과 이것을 뜻하죠. 여기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교점을 구하지 않고 나는 여기다가 1,1만 살포시 대입하면은 K값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나요? 교점의 좌표를 안 구하고 1,1만 구한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노란색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1,1 대입해 주시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K가 0이 나와서 K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 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아, 그럼 노란색은 이렇게 생겼었구나. 노란색은 이렇게 생겼었구나.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훨씬 간단하게. 선생님 이거 많이 보던 아이디어예요? 네. 두 직선과 x 플러스 2y는 5 2x 빼기 y 빼기 3은 0 이렇게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과 다른 한 점을 지나가는 이런 보라색 직선을 구할 때 우리 정점의 아이디어를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걸고 안쪽에 넣고 1, K 한 다음에 1,3 대입해서 교점 대신 K값 구했죠.
원의 방정식에서부터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꼭 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빨간색 직선은요, 두 원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는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요, 이거. 그럴 때는 K값이 얼마여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자, 직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그래서 제곱을 날려줘야 직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K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쟤네들을 날려주셔야죠. K에다가 마이너스, 자,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이거를 만족한다는 건 이미 교점을 지나간 거야. 근데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지우셔야 돼. 그래서 K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K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결국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면 빨간색 직선이 나와가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얘는 이미 교점 지나가는데 직선 만들어야 되니까 이 차항을 소거하기 위한 유일한 K값 마이너스 1. 유일무이해. 그래서 빼주시면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게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냥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제 18-1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제 18-1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은 어떻게 두 타임에 한 타임만 딱 더 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자, 기본 문제 18-9번이거든요. 자취의 방정식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원점과 A와 B가 있대요. 이때 OP제곱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만족하는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기계적인 문제죠. 자, P를 A, B로 잡는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식에 대입해서 거리를 내준다. 그러면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규리야,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불러줄래요? 네. B 플러스 3에서 이미 네. 더하기 A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B제곱. 네, 잘하셨어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A제곱 하나 넘어올 테니까 마이너스 A제곱 돼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A 여기도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6B 4, 9 13에 16이니까 29 요게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은 좀 독특해요. 여러분들에게 원주각을 알고 있는지를 조금 물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4,6에서 원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말이 어렵습니다. 4,6에서에서 끊어야 돼. 선생님 근데 저거 마이너스 10A 맞아요. 12A네요. 땡큐. 마이너스 12A네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니까. 고마워요. 원점을, 자, 다시. 4,6에서 원점을 지나고 점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에 내린. 뭐, 말이 뭐가 이렇게 어려워. 수선의 발피래요. 자, 그래서 상황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4,6이면 한 이쯤 되거든요.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가지 않는 직선이 있대요.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어떤 직선. 그래서 하나 들어봤어요. 괜찮겠어요? 직선까지 한번 끊어. 직선 A에서 어디에 내린 수선의 발 P야. 그죠? 그 직선이 겁나 길 뿐이지 지금. 그러면 A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거네요. 이 P가 움직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식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하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이랬을 때 이 직선이 어디로 가든 간에 계속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원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드린 적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 직각인 거 볼 수 있으세요? 이 빗변이 모일 때 직각이죠,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가 180도니까 원주각은 90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그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늠름한 지름이 되는 거지. 늠름스, 지름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릴 수 있을까? 이거 좀 어려워요. 하나 계시면 보죠. 이름이 거리게 계시면 드시면 나라에 나오시면 드시 하늘에서 안 됐네요. 됐어요. 여기가 지금 지름이에요. 놀랍게도 이게 지름이야. 그래서 0,0과 4,6 여기 2,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요거인 원을 구한 겁니다.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아까는 식으로 밀었는데 이번엔 기하로 밀었잖아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요게 보이면 요게 좀 빠른데 안 보이면 식으로 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13번은 식으로 밀 거고 14번은 기하로 밀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18-10번까지는 해야 돼요. 18-10번까지는 해야 돼서. 다 왔다. 용사여, 고지가 눈앞입니다. 용사들이여, 이제 마왕을 물리칠 시간입니다. 마왕의 이름 주말 테스트. 자, 기본 문제 18-10번인데요. A가 1,0, B가 4,0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점 P가 여기까지 비율이 2면 여기까지가 1인 점을 쭉 이어놨대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내분점도 있을 거고요. 뭐 1로도 가겠죠? 2대 1로도 가겠죠. 그랬을 때 점 P의 자취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P를 A, B로 놓고 AP 대 BP가 2대 1이라는 자취를 만들게 되겠지요. 근데 우리 각각 길이 낼 거잖아요? 길이 낼 거면 길이는 어차피 루트를 갖고 있으니까 제곱이 유리합니다. 그랬을 때 AP제곱 대 BP제곱을 해주시면 AP제곱은 민찬 불러줄래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네. 네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대 1이다.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밀어주시면 쭉 밀어서 나오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1은 0이 나오거든요. 즉 a-5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일반화시키면 21 넘어가고 25 더해주니까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은 2가 되고요. 중심이 5,0인 원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라인을 띄울 수 있는가의 싸움이죠. 근데 여기서 얘 지금 원이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좀 봐보면 밑에다 그리지. 10을 여기다 썼으니까 얘가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 3, 4면 5가 여기 있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P가 지금 여기 위로 움직일 거고 여기가 A이고요. 여기가 지금 B예요. 그랬을 때 PAB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각도 PAB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나 틀린 설명할 거예요. 한번 봐줘요. 선생님 각도 PAB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똑바로 올라간 이 지점이 각도가 제일 크겠죠? 왜 틀렸을까요? 이 설명. 네. 더 작은 각이 될 수 있잖아요. 각 APB가 아니 각 PAB가 최대가 되길 원해요 지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더 작아지니까 얘가 최대값인 거잖아. 그럼 더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더 왼쪽으로 가면은 최대가 돼요? 네 맞아요. 왼쪽으로 가야 최대가 돼요. 왜요? 접할 때 최대가 되거든요. 이만큼이 다 들어가잖아. 이만큼. 이거 볼 수 있겠어요? 이 그림? 이거 유명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도의 최대값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밑변의 길이는 4예요. 높이는 반지름인 2거든요. 2대 1대 루트 3이네요. 그래서 이쪽은 30도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규리의 눈썹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해했어요? 와.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요렇게 나올 거고요.